헬로우 차이나 유안타 증권입니다. 이경민 PB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B님 오늘 어떤 중국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중국은 정책이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책 수혜주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테마를 형성하거나 순환매를 보이거나 해왔거든요. 최근에 이경민 PB님께서 우리 헬로차이나에서 가장 먼저 좀 언급해 주셨던 게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어서 전 그것도 좀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정책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다중 테마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는 앞서서 오늘 후광통 거래 가능 종목이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가져온 표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국제여행사가 이쪽 후광통에서 빠지게 되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시청자님들은 매도만 가능하고 신규 매수는 오늘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총 한 31개 종목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한 33개 종목이 제외하게 됩니다. 31개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재무구조 안정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인 만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은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조금 이번 주에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조금 시장에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상해 증시 랠리는 혁신산업의 발판이 된다라고 조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기는 은행보다 증시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 발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 쪽에 약 70% 비중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좀 은행에 편중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핀테크가 발전하게 된 그런 부분이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중국 인민은행장이 말했죠. 자본이 증시로 들어가는 게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실물경제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본을 조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증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져온 표를 본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부실 대출액도 많이 늘어나지만 대출 비율은 그렇게 크게 높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상승이 중국 경기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거는 일전 3월 달인가요? 그때 나왔죠. 중국 제주 2025 청사진을 통해서 제조업 강국의 로드맵을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총 10가지의 그런 부분이 중점 산업으로 좀 제시가 됐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대국은 맞지만 강국은 아닙니다.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제조업의 지능을 핵심으로 하면서 재산업화 전략으로 선진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중국 쪽으로 공장이 있었던 해외 선진국들의 공장이 다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중저소득국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자원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 그러니까 중국이 기존에 했었던 제조업 부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중국의 제조업은 조금 갈 곳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제조업이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비중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 공작 기계나 로봇 산업 수혜 이런 부분에 있어 산업 구조들이 다양한 테마하고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고요. 정책들이 돌아가면서 좀 지속적인 정책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소득도 올려나가고 이러면서 내수를 많이 키웠는데 그에 따른 어떤 단순한 전 세계 소비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조업까지
좀 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그 브랜드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제조 수출을 주로 또 중국 쪽으로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추이가 또 진행될지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중국 제조 2025에서 관련돼 있는 수혜주를 가지고 와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 테마로 좀 엮여 있는 그런 그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그 종목은 상해 전기 그룹입니다. 육성 네. 산업 가운데서도 뭔가 한 두세 군데가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전력 설비 쪽으로 조금 연관이 많이 돼 있고요. 뭐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 설비, 기술 향상이나 뭐 신에너지 추진 관련돼서도 좀 엮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제어 공장 기계하고 로봇 이쪽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상해하고 그 홍콩에 동시 상장된 중국 최대 장비 제조업체고요.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뭐 고효율 청정 에너지 37%, 공업 장비 33%, 뭐 현대 서비스 24%, 신에너지 한 10%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현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 모호한데요. 그 무역이나 숙박, 외식 창고 운수 등 그 전통적인 서비스업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산업으로 그 금융보험이나 정보전송, IT 소프트웨어, 임대, 과학기술 서비스, 뭐 지질탐사, 문화체육,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뭐 주택관리 그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원전 설비 제조 능력이 굉장히 좀 강한 회사로 그 2세대, 3세대 원전 생산 기술 및 산업 그 사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하게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뭐 그 한 5개 정도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뭐 상해 전기나 상해 기부기계, 상해 전기기계, 상해 해링그룹, 상해 자동화, 뭐 계량기 등 뭐 5개 정도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자산을 다 상장시킨다라고는 그런 좀 2, 3년 내에 전체 상장사를 다 상장시키겠다라고 3월 달에 그룹의 회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 민영화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발기 위해서 그 해외 진출 지도 의견 제정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고속철이나 원전 등 중국 장비의 해외 진출 가속화에 따라서 제조업체도 뭐 대규모로 조금 사업 기회가 좀 확대될 거다라고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4월 달에 뭐 석탄 발전 일체 프로젝트 관련돼서 그 협의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 4월 그 중국 핵공업 그룹하고 파키스탄하고 원전 5개 기기 수주 확정에 따라서 뭐 동사 같은 경우도 한 150억 규모의 그 설비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4월 15일도 국무원이 활용 1호 그 3세대 원전 기술 시범 설비를 착공을 했고요. 5월 7일 뭐 실질적으로 착공 단계에 진입하기에 따라서 뭐 설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특히 원자력 쪽을 하고 있는데 로봇 쪽까지 연관이 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헬로우 차이나에서 강남 가처 알아봤는데 그 중국에서 로봇 산업이 비상하고 있다,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지난주에 또 다른 분께서 해주셨거든요. 자, 상해 전기그룹 그럼 어떤 기업과 비교 가능할지 국내 기업 가지고 와주셨나요? 예, 일단은 국내 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뭐 정확하게 매칭되는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원전 관련돼서 원전 설비 쪽을 하는 두산중공업하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뭐 좀 상해 전기그룹이 훨씬 더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PER 같은 경우가 뭐 두산중공업이 약 2014년 기준으로 약 30배 정도, 그다음에 상해 전기그룹이 한 84배 정도, 15년 예상입니다. 예, 그 PBR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출액 같은 경우가 두산중공업이 약 18조 원 정도로 상해 전기그룹보다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순이익 부분에서는 두산중공업보다 좀 완연하게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딱 적당한 비교 가능한 기업은 역시 또 없었습니다. 이 중국의 상해 전기 그룹,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 좀 비교하면 그 사업 구조 같은 게 조금 아쉬운 면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문어발식 확장으로 돼서 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중국에서 워낙 자본력이 있어서 그렇죠. 상해 전기그룹과 두산중공업 오늘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헬로우차이나에서 알아봤던 기업입니다. 2월에도 한 번, 4월에 한 번 추천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 한 분이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4월에 추천해 주셨던 분 허태영 대리가 13.2위안을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는 매수가가 또 얼마나 될까요? 당시에 목표 주가가 15.2위안이었거든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원전 쪽, 뭐 수출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고요, 로봇 쪽도 있고, 뭐 해외 진출 발계 쪽에서 그 진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자회사 상장할 수 있는 뭐 중국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 조금 겹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뭐 22위안, 현재 뭐 매수가보다 조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에서도 좀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손절할 수 있는 뭐 조금 손절을 고려하고 있는 위안은 좀 짧게 19위안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29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비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 2달 전에 추천이 한 번 나왔었어요. 가장 최근이 2달 전인데 그때 목표 주가가 15.2위안이었는데 이것을 뭐 돌파했습니다. 매수가가 22위안으로 다시 한번 제시가 됩니다. 손절가는 19위안, 목표 주가 29위안 제시됐는데요. 이렇게 우리 헬로차이나에서 세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원전 수혜주이고요. 또 한 분께서는 나라와 함께 커가는 주식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던 분도 계셨어요. 국가 개혁을 통한 최대 수혜주다. 다양한 먹거리 산업을 통해서 끝없는 확장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경민 PB는 정책 랠리의 중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정책주 가운데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와주셨네요. 원전하면 사실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유망하게 또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기업이죠. 상해 전기그룹. 앞으로 목표 주가까지 도달 가능할지 주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헬로우 차이나 이 시간 함께 하셨고요. 마켓 2막 2장에서 잠시 후 또 국내 증시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